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모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도 간단하게 장동국 형님, 장동국 선수의 자기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동구입니다. 살을 좋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UTMB 출전을 앞두고 계시고요. 네. 고생한다. 유태민 가기 전에. 2020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요. 네. 그럼 연차로 치면은 올해가 3년 차? 네. 20, 21, 22, 23. 연차로 치면은 4년 차가 되는 4년 차가 되고 만 3년 트레일 러닝을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등산을 다니다가 예. 트레인 러너분들을 만나고 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이렇게 뛰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등산 100대 등산을 하면서 예. 그냥 달렸어요. 100대 등산 하면서 등산 가방 메고 등산을 싣고 그냥 달렸습니다. 처음 입문 연차에 네. 아마 화대종주? 네. 화대종주를 처음 입문 연차 때 제가 하신 걸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입문연차 때는 여기 설악산 공릉선 종주를 먼저 했고요. 예. 3개월, 이게 6월에 시작해서 10월 달에 그걸 한번 나갔고, 그 다음 부상으로 좀 겨울 시즌 한 3개월, 4개월 정도 쉬다가, 그 다음에 한 달 운동하고 하대를 나갔죠. 첫 화대를 나가셨을 때 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무슨 엄청난 큰 배낭에다가 막 먹을 걸 가득 싣고 그러진 않았고요. 거의 뭐 닌자 거북이처럼 이제 하고서 출전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도 근데 그 기록이 꽤 되게 잘 나오는 기록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8시간 55분 나왔는데, 네. 당시에 초반에는 거의 뭐 그때 김진수 선수부터 시작해서 신대훈 선배님 뭐 모르는 분이 많이 나오고 그때 당시 모르는 분들인데 뭐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못 모르고 뛰었습니다. 초반에 못 모르고 뛰었다가 이제 확실히 이제 이 운동 경력이 짧으니까 중반부터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중반부터 체력이 떨어져도 8시간 50분대의 기록을 이제 첫 화대에서 이렇게 12리터 배낭을 들고 달성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한참 트레일 러닝이라는 운동이 보급이 되었던 시절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맞아요. 이제 2021년, 2022년이 트레일 러닝이 뭔가 대중화가 되고 네. 확산화가 됐던 시기였는데 2021년과 2022년에 거의 초반까지를 네. 이때는 존재감이 없으셨잖아요. 제가 처음 이제 올드 트레일에 와서 이 동국이 형을 만나기 전에 장동국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엄청 잘 달리는 선수인데 거의 선수급으로 잘 달리는 사람인데 부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당분간 이제 활동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어떤 부상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때 허리 척추 골절이 됐죠. 훈련하다가 산에서 엉덩 방향을 찍으면서 척추 요추가 골절이 되면서 한 두 달 정도 요양을 했죠. 의사 선생님도 스폰을 받지 않은 선수라면 그냥 그만두고 그냥 즐겨라 뭐 얘기할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위였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가장 중요한 부위의 요추라서 저도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트레일 러닝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아직까지는 마이너 스포츠에다가 어떤 정식 협회나 단체가 있는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등산이나 이런 것들은 대한 산악연맹도 있고 정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등산 관련 종목들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게임에서 채택이 되지만 트레일 러닝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프로와 아마추어 또 동호인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긴 한데 우선 지금은 그래도 선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가 트레일 러닝 선수로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하다가 이제 선수가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선수라기보다는 그냥 산이 좋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게 되면 뭐 하루 종일 뛰게 되고 시간 가는지 모르게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선수라 불러주셔서 선수로 활동을 하는 거지. 뭐 저는 그냥 지금도 즐기고 있는 입장이니까 지금도 경쟁이나 저희가 또 MBTI 같이 경쟁하는 MBTI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즐기면서 지금도 현재 뭐 뛰고 있습니다. 올드 트레일의 어떻게 보면 공식 1호 선수가 되셨는데 그
그러면 이제 트레일러닝 연차로 치면 3년밖에 네. 되지 않으신 거지만 그 이전에 혹시 하셨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배드민턴도 하고 수영도 하고 배드민턴, 다양한 뭐 수영. 헬스 뭐 이것저것 다 맛은 다 봤죠. 그러니까 원래 운동을 좋아하셨었나요? 네, 좋아했는데 이제 한동안 이제 아무래도 대한민국 직장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몸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운동을 끊었다가 그 운동을 이제 다시 한번 등산 다니면서 계기가 돼서 또 이렇게 현재 지금 즐기고 있는 운동이 있고 또 그 이전에라도 나는 원래 내 주력은 이거였어 라고 하는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원래 배드민턴을 계속 원래 배드민턴을 많이 했었고 예. 수영도 할 수 있지만 배드민턴이 오늘 대회 때 많이 했던 거예요. 대회도 많이 나가고 배드민턴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몇 살 때?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대 후반부터. 30 초반까지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간간히 좀 했었고요. 제가 이제 동국이 형님의 과거 얘기를 하나도 몰라요. 과거는 모르는데 원래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도 그때 운동 쪽 전공이셨던 운동 거예요? 좀 하고 네. 아 원래 전공이 운동이었어요? 뭐 했어요? 아니 운동은 선수는 아니었고요. 네. 전공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을 했습니다. 아 진짜? 아 원래 그 체대 출신이야? 네. 어쩐지야. 근데 체대 운동- 출신은 다 잘해. 근데 체대 출신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음. 저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체대 가서 특별히 운동을 한 적은 없어요. 기합은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기억은 많이 그게 운동이지. 이제 군대 있을 때 많이 체력이 많이 군대에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군대에서 왜요? 축구를 하게 되면 4시간 동안 축구를 하니까. 군대에서? 뭐 군대 뭐 특전사였어요? 그건 아닌데 일반 부대인데 저희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일반 축구를 좋아하는 데다 보니까 또 아. 군대에서 탄압구도 많이 했어요. 아. 탄압구도 많이 하고 네. 산을 그때 당시에 산 한 10km씩 매일 뛰었던 것 같아요. 어느 부대 출신인데요? 저는 이제 저기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육군에서 근무했습니다. 육군 남에게 얘기를 못해. 육군 어디? 가까운 데 근무했어요. 그래 가까운데. 군사기밀이야. 왜 자꾸 이렇게 과거를 물어볼수록 아니 군사기밀이에요. 아 군사기밀. 예. 되게 좋아하는 형이고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나 동국이 형이나 사실 과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솔직히 과거 때문에 운동을 예. 잘한다고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운동 달리기라 자체가 또 저는 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달리기는 해본 적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비공식으로 막 출퇴근하면서 러닝하면서 40km 서브 3도 하고 했잖아. 그거는 이제 비공식으로. 운동하면서 이제 운동에 빠져서 이제 하는 거지. 솔직히 단순히 내가 같은 선수권에 같이 뛰지만 이 선수가 왜 이렇게 잘 뛰는지 분석을 하고 뛰면서 분석을 하고 그런 거를 분석하지 그냥 이렇게 잘 뛴다? 그건 아닙니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빠른 시간에 처음 10km를 3년 전에 처음으로 뛰어봤어요. 3년 전에 떠나서 10km 떠나서 5km라는 건 5km 이상을 처음 뛰어봤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뛰어본 적이 없어요. 많이 뛰어봐야 3km? 그게 다였어요. 장동국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어떤 트레일러닝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우리 어쨌든 입상을 한 대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가 이제 메이저 대회는 코리아 50K 작년이죠. 작년에 1위를 했고요. 예. 그다음 박수 한번 치. 1등입니다. 코리아 CK 1등. 예. 그다음에 뭐 트레이 온년 대회 3등했고 서울 트레일 홈런 30km 공은 네, 3등. 그다음에 예. 트레이스 대주 2위했고 50km. 아 트랜스제주 50km 이제 2위. 그다음에 예. 서울 100K 뭐 4위하고 그다음에 영알 뭐 운 좋게 2위하고 예. 뭐 올해 대회는 뭐 울트라레이 대회 예, 울트라레이. 일단 코리아는 4위 했는데 예. 코리아 CK 사위 하셨었나요? 네, 아, 올해 4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주 동안 대회를 4개나 갔던 거죠. 그 작년에 엄청나게 대회를 많이 나가셨고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동국이 형을 라이징 스타라고 했던 게 작년에 코리아 50K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장동국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코리아 50K 1등을 하더니 그 다음에 막 어디서 또 2등, 3등. 근데 장동국 선수가 뛰었던 대회들이 다 그러면 뭐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국내 대회, 지방 대회가 아니라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대회들은 다 메이저급 대회. 달린다고 하고 인지도가 있는 선수들이 나왔던 대회들이잖아요. 네. 아마 그때부터 아마 선수란 이야기를 아마 가장 그렇죠. 많이 들으셨던 거죠. 저는 입상을 참가하면서 입상이라고 해본 적 생각은 한 적 없어요. 단지 그냥
이 시간대를 생각하고 목표 시간대 생각하고 들어왔고 누구를 이기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달렸던 케이스인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의 경쟁 그거 생각하고 있지 누구를 이겨보겠다는 건 거의 솔직히 없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목표 시간에만 다 들어오자 딱 그 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 네. 타인의 경쟁보다도 더 힘든 힘들죠. 싸움인데 또 올해부터는 올드트레이드 운영진까지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운영진 되시니까 어때요? 아니요, 좀 하는 게 없어가지고 중심 하는 게 뭘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거 없어요. 하는 거 없고 그냥 남산벙이라도 잘 운영하고 다 하고 있고 또 남산벙에서 좀 제가 좀 욕심을 좀 내고 싶고 또 개인 희망이라면은 참가자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싶다. 실질적인 팁을 드리고 싶다는 욕심도 있으면 대부분 솔직히 러닝이라는 게 좀 배우는 건 맞는 거고요. 배워서 하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러닝 세션 같은 데 들어가셔서 섹션 같은 데 들어가서 배우시고 하시는데 그런 걸 배우시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경쟁이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주고 싶다는 입장인 거죠. 내가 하는 근데 선수끼리 서로 경쟁을 알고 싶은 자기만의 비밀 노하우를 좀 선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다 주고 편하게 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급적 남산벙에 참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드트레일 이제 남산벙, 장동국과 송승용과 장동국, 송장 브라더스라고 이제 어떻게 이름이 묘하게 맞아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송장 브라더스가 올해 나름대로 유명한 그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면서 송장 브라더스의 남산벙 하면 이제 올드트레일의 어떤 평일봉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게 되었는데 순위권, 상위권을 달리는 선수들과는 일반 회원들이 다르니까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거의 이제 일반 회원들은 같이 안 다니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트레이닝 계획을 세워서 또 때로는 이제 그 고스트 트레이닝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 동국이 형은 너무 많이 노출되고 우리 올드트레일 행사면 행사, 정운이면 정운, 또 평일봉이면 평일봉 너무 이렇게 자주 노출되시면서 본인의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그냥 다 알려주시다 보니 그런 것들이 또 오늘의 자리를 만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니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운동 종목에서 탑 랭커의 사람들을 본다는 건 되게 행운인 거잖아. 근데 올드트레이는 너무나도 동네 바보 형처럼 우리 동국이 형을 진짜 너무나도 편하게 자주 접할 수 있고 같이 또 운동도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보니까 얼마 전에 또 그 트레이닝 여자애들 둘이 또 형네 동네 놀러 가서 같이 등산도 같이 해주고 4년 했다. 이게 그냥 이걸 우리 형들 다 고마운 걸 알고 있겠지만 또 모르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사실은 탑 랭커 순위권에서 노는 선수들과 이렇게 자주 스킨십 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닌데 그것들이 훈련과 뭔가 방해가 되거나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시간적으로 사실 계획했던 스케줄표에 좀 약간 그런 건 계획에 약간 차질이 사실 있는데 또 그것도 하나의 여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참여하는 부분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훈련을 하는 왜냐면 왜 혼자 뛰다 보면은 그 페이스가 일정한 데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양한 분들하고 하면은 페이스 솔직히 천천히 하면 사기꾼들도 오히려 더 힘들어요. 자기만의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못해서가 아니라 그 각자의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페이스를 느리면 더 피곤하고 더 힘든 건데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가장 큰 과제가 있잖아요. UTMB.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한번 장난으로 한번 그냥 장동국 후원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부담 반배, 100배 가는 참배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저는 후원자 명단을 다 보잖아요. 보면은 더 신기한 거는 저는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르는 사람들인데 또 형님을 후원해주면 또 꽤 많아요. 참 뿌듯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스카르파 소속의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내 생업을 해야 되고 선수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죠. 될 수도 없고, 땡겨줄 수가 없죠. 될 수도 없고, 네. 또 선수가 돼서 입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아주 엄청난 그렇다고 베네핏이나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운동은 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되는 운동이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시간적인 게 가장 크죠. 일단은 아침, 저녁 이렇게 운동할 때도 있고, 그냥 시간 되면 무조건 뛴다. 그래서 시간적인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고요. 일단 운동 시간이 없고, 장비적인 부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마라톤이라고 해서 신발 하나 딱 신고 뛰는 게 아니라 정말 로드가 더 필요하고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이게 로드가 일단 베이스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한만 뛴다고 되는 거구나. 장비에 대한 문제. 내가 즐기고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뭐 직장 생활을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시였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렵고 이런 부분. 되돌아보면은 지금 이거를 하기 때문에 더 좀 시간적인 게 더 끝까지 사용하지 않는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죠. 쓸데없는 모임을 버리고 내가 가장 필요한 모임, 내가 또 가장 집중해야 될 시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상당히 심플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술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술자리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술도 분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드 트레일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또 뿐만 아니라 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계시고 OSK의 뮤지성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울트라레리 단장님, 네. 울트라도 또 회원분들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후원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이지 않나? 아미로 같은 해주시고 거의 처음이지 않나? 그렇죠. 거의 이렇게 아직은 제가 이렇게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하위권 선수들보다는 많이 못하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왜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셨을까요? 무슨 용문이 많이 나 때문이 아니 나 때문이 아니고 일단은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해주시니까 저도 제가 잘했나? 그렇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아마 되게 정신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사실 대회 앞두고서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고 또 계속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전략도 짜야 되고. 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또 이제 또 어쨌든 후원의 모임 자리니까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쉬면서 자기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또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자리도 가져야 되고 아직은 많이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대회 끝나고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오시면 그때 아마 동균 형이 다시 한번 또 감사 인사를 하실 거고요. 네. 그래야죠. 이번 UTMB 뭐 따로 전략 같은 게 있나요? 지금 계속 저는 이제 미리 답사하는 게 아니라서 로드랑 코스를 사실 제가 그냥 작년부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은 데 짧은 기간에 많이 참가를 한 것 뿐입니다. 제가 울상을 하게 돼서 대회를 간 게 아니라 욕심부려서 나간 게 아니라 짧은 기간에 경험을 쌓고 싶었고 또는 이런 훈련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짧은 기간 많이 대회 나가서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달렸던 거고요. 올해도 사실 코레 50K도 나갔고 뭐 거제도 뭐 참가해서 재밌게 했지만 사실 메인은 머릿속에 UTMB 이거 하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만 요거에 맞춰서 계속 훈련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머릿속에 다 와 있고요. 자신도 크게 고산증도 있다고 하고 뭐 이렇게 큰 이변이 부상만 아니면 목표 시간에 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상하는 목표 시간은? 말씀드려요. 목표 시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목표 시간이니까 일단 100마일 출전하시는 거 171km 출전하시는 거고 네. 목표 시간은? 25시간대? 25시간. 아니면 언더. 그러니까 25시간 언더. 일단은 맥시멈 25시간. 네, 좋아. 작년 서울 100K가 저의 첫 100km짜리 몬스터 코스였어요. 근데 그때 그때 형 처음 100이었어? 처음 100이었어요. 우리 그 100 중기네? 네, 몬스터 처음이었어요. 그랬네. 그럼 저 100 몇 번이나 드셨죠 지금까지? 이제 8번밖에 안 됐어요. 4번, 올해 우스판까지 하면 4번. 4번 드셨 훈련할 때도 100은 떠본 적이 없는데, 예. 물론 100이 없는데, 서울 100K가 그때
트랜스에서 끝나고 일주일 만에 뛰었던 데가 서울 벨케이였고 아, 예. 약간 근육 정지가 좀 많이 힘들었고요. 일주일 만에 뛰라니까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때 부상으로 인해서 영알의 장정인데 통증이 와서 제대로 못 뛰었고 거의 뭐 이게 없는 뛰었고요. 그 다음에 인타노에서 이제 세 번째가 인타노였을 거예요. 인타노, 태국 인타노, 치앙마이에서 100마일 섬을 뛰어봤는데 그 코스 난이도 굉장히 셌고 그 다음에 부상이 그때 5분 내 부상이 와서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완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 올해 옥스팜이 네 번째 100km 이상의 대회가 상인 동반주에서 1위 하셨고. 네, 근데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컨디션만 나쁘지 않는다면 부상만 안 나면은 제가 지금 제대로 100km 이상 뛰어보지는 않아가지고 코스를 이번에 제대로 뛰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제대로 뛰고 싶다는 그냥 지금까지 운전을 뛰어본 적이 없어요. 100km 이상 코스. 이번에는 욕심도 나고 좀 제대로 한번 뛰어보고 싶다. 처음으로 제대로 뛰어보고 싶다. 아직까지 제 실력을 제가 모릅니다. 기량은 출중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경험치가 네. 우리나라보다 트레일러닝 유명한 선수 몇몇 이제 그 기라성 같은 분들을 보시면은 결국 다 경험치가 많이 쌓여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 대회의 어떤 운영에 대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대회 운영을 하는데 제가 봐도 우리 동국이 형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코리아 50을 시작하면서 체력이나 피지컬이나 이런 능력들이 좋지만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아직 그 가늠이 안 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실력의 문제보다는 경험의 문제. 이제 조금 야팀이다. 야팀이고 조금 배우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이제 좀 많이 알게 이제 좀 작년에 그 많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선수들이 뛰는구나 이제 알겠고 같고 저는 인타노에서 다 동행이라고 생각까지 뛰었어요. 동반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다들 아니더라고요. 다들 경쟁 스스로 경쟁하고 있었지 저는 그때 경쟁이기보다는 같이 가자는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 스포츠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어떤 경쟁적인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선수뿐만 아니라 동호인들끼리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경쟁적인 사람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딱 아시면 저는 진짜 펀러너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 위에 펀러너. 근데 보면은 특히 남자들이 뭔가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뭔가 그 은연중에 어떤 경쟁의 어떤 그런 기운이나 경쟁의 포스가 느껴지는데 자 우리 이제 일반 우리 양민 러너들이 보는 선수들 간의 어떤 경쟁의 기운이 느껴지는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미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떤 상황에 느낄 수가 있어요. 나 이런 게 제일 재밌을 것 말 같아. 한마디씩 던질 때 전반 선수도 무조건도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자 말을 한마디 던질 때 던질 때마다 그 말 한마디 뭔가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말? 혼자 달리는 스타일 아니면 뭐 천천히 가라 뭐 이렇게 같이 가자 뭐 형 같이 가요. 형. 아이 오늘 힘 빼고 달려요. 뭐 우리 같이 가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한 마디씩 말을 던질 때 그 말들에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뭐 순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순수한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한 마디 말에 대한 어떤 미묘한 그런 것들. 눈빛도 보면 알고 있고요. 눈빛을 보면 뭔가 해보겠다는 의미가 있고 하는 눈빛을 많이 보고 하고 있는데 형은 그런 적 없어? 형은 뭔가 형은 뭐 그런 적 없어? 나는 뭐 그냥 던지고 그냥 기다려주고 그냥 할땐 다 해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그냥 누구를 이게 한미 안에 주겠다는 심정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시간을 제가 목표 시간에 다 들어왔어요. 100km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km 대회에서는 목표 시간 정했지만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부상 때문에 들어온 적이 없지만 그 50km 대회는 솔직히 순위보다는 목표 시간에만 들어오자는 계획을 짰어. 그 시간에만 들어왔지. 그게 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입상을 하는 거지. 그게 순위가 되는 거지. 굳이 뭐 내가 1등을 하겠다, 2등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SNS 그런 데서 뭔가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SNS에서 많이 나타나고 SNS에서 어떻게 나타나? 그냥 나타나 보면 안 돼요. 그냥 얘가 뭐 경쟁하는 얘가 지금 뭔가
뭔가 의식하고 있거나 그냥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거죠. 뭔가 밑밥을 뿌린다거나 하는 그런 거. 보이죠. 보이고. 예를 들자면 뭐 아프다거나 대회 저는 쭉 괜찮아. 근데 괜찮은데 SNS 딱 나도 그거 보고 느끼는 게 아니 되게 재밌는 거야. 이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SNS 보면 대회 전날 전전날에 선수들이 다 아파 어딘가가. 그런데 아파요. 선수뿐만 아니라 보면 애들도 꼭 대회 전에 약을 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긴 있어. 근데 선수들도 그런 것 같은 거. 부담이죠. 그런 건 경기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나쁘다고 하고 만약에 경기력이 떨어지면 그 아프면 핑계를 대고 그런 거죠. 솔직히 아프면 대파죠. 그러니까 선수는 달라요. 왜냐면은 어느 선수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달리는 순간에는 아무래도 기록이나 수익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완전 없고 아니거든. 선수는 브랜드를 달고 다니는 선수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냥 DNF 부상으로 DNF를 할지언정 그거보다 뭔가 순위가 안 나와버리거나 일반 러너보다도 만약에 기록이 안 나와버리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크겠죠? 제가 거의 느꼈던 게 어제 100회 어제 100. 첫 DNF는 사실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면 그전부터 훈련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생했어. 오스판 때도 오스판 뛰고 2주 만에 나가는 게였는데 그 전부터 4월부터 매 주말마다 장거리 뛰는데 비가 매 주말마다 왔고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았고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약간 이게 DNF 선언한 다음에 좀 쉬다가 다시 뛰어도 무리하면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크게 의미는 없겠더라고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날에 우리랑 다 놀 거 다 놀았어. 네. 전날에 생일 파티, 신영이 생일 파티도 같이 해주고. 생일 축하합니다. 자, 버디오시 KB사 완주! 생일 파티도 밥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전날에 우리랑 그러니까 선수인데 우리랑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갔어. 네, 근데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평소 시작부터 너무 몸이 무거웠고 하여튼 근데 가장 문제였던 거는 더위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더위가 일단 몸이 또 안 좋았고요. 근데 목표가 사실 큰 UTMB 대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뛰었다가 부상도 없고 왔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마음에 굉장히 상처는 있어요. 첫 대회다 보니까 자신도 있었고 FC가 신경 쓰고 자신도 있었고 코스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처음부터 좀 사실 알바를 좀 했어요. 살짝 알바를 하면 그때 멘탈이 나가기도 했고 몸도 안 좋았지만 알바까지 해버리니까 멘탈도 나가기도 했고 동국이 형을 사람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그러니까 어떻게 선수들은 되게 예민해지고 시니컬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 다 선수들 보면 그게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대회장에서도 보면 어떤 선수한테는 친해도 말을 걸기가 좀 애매한 선수도 있고 끝나고 나서도 보면은 괜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동국이 형은 언제든 말 걸 수 있고 뭐 이 형이 DNF라고 부상이 오건 뭐 안 오건 간에 누구든 그냥 이 형은 그런 것들을 어떤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형 나름대로 심각하고 시니컬하고 짜증날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우리는 언제든 동국이 다 동네 바보 형 같다는 게 뭐냐면은 그게 이 형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선수를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서 동국이 형한테는 대회 전이어도 거침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런 편안함을 주는 형이다 보니까 경쟁이 아니니까 스스로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선수는 전날 밤에 뭐 8시에 자고 9시에 자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막 불러가지고 형 나와 같이 놀자 하고 그러니까 선수인데도 우리도 보면 그걸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나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장동국의 매력이 뭘까? 그러니까 동국이 형이 사실 캐릭터 잡기가 되게 힘든 형이에요. 원래 저는 되게 별명을 잘 짓잖아요. 딱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구하는데 우리 동국이 형이 이제 원래는 뭐 동국좌 이런 본좌 느낌의 어떤 그런 별명을 갖고 있지만 그건 잘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개성보다는 상징적인 거고 동국이 형이 제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가장 근접한 게 동네 바보 형이야. 편한 형이니까. 근데 어떤 엣지나 날이 있는 형은 아니야. 그러니까 별명을 잡기가 힘든 형이야 사실은. 그냥 송장 보라더스가
그러니까 동네 바보형 송장 브라더스가 지금까지 동국형에 대해서 제가 부여한 캐릭터지만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은 정말 너무 편안한 형이야.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왜 나는 이 형하고 아주 각별한 관계도 아닌데도 그냥 동국형 일이라면은 내일처럼 느껴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우리에게 편안감을 줬던 형. 그러다 보니 그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올드트레일의 형을 같이 겪어본 회원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느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나는 그 마음들이 고맙더라고. 내가 없었거든. 그래서 참 그냥 그런 것들이 좋아서 그래서 동국이 형이 이제 올해까지는 올해 UTMB를 하면서 정말 좋은 새로운 코리아 트레일의 역사를 쓰실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냥 동국이 형이 무사하게 건강하게 완주해서 다시 우리 동네 바보형으로 우리 송장 브라더스의 남산동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예. 그리고 뭐 형도 UTMB 처음 출전하지만 이번에도 사실 경험 생각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번 최종 목표는 아니거든요. 하나의 경험이다. 경험을 생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아직 제 실력을 자주 몰라요. 남들은 제 실력을 자기 뭐 한두 번 이기면 나는 뭐 잘한다. 그런 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누구를 이겼다 졌다는 게 아니라 이겨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이긴 거고 그 사람이 오히려 컨디션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저 말을 제 방식대로 즐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직업이 자리에 아니기 때문에 직업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하고 있죠. 지금은 사회복지.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를 하고 있고 원장님이죠. 원장이고 하여튼 그래서 즐기는 거지. 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 하고 하는 거지. 여기서 근데 새로운 거 찾고 하다 보니 좀 뛰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름 상위권이라고 하고 있고 뭐 남들이 또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고 그러다 보면 또 욕심도 나고 또 더 열심히 하고 이러는 거죠. 좋은 성적을 내고 싶고 남자라면 당연히 뭐 순위권을 들고 싶은 그건 나쁜 게 아니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거죠. 나를 알아가는 거죠. 그런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올드트레일 회원들이나 어쨌든 간에 UTMB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걸 보실 거예요. 보실 건데 그런 분들에게 그냥 마지막 UTMB 출전 결의 한 말씀 하신다면 그냥 나답게 달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동안에 그냥 끌려가듯이 달렸던 것 같고 또 제대로 이렇게 동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를 안 보는데 그냥 이거는 제가 훈련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왔던 것들 생각하면서 나답게 한번 달려보고 싶습니다. 내 페이스대로 묵묵히 달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제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좀 환경이 좀 좋지가 않아요. 되게 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막 떠들고 벌써부터 막 그런 상황 때문에 환경이 좋지도 않고 또 동국형도 이제 여기다 너무 많은 에너지 그게 힘들죠. 해보는 거예요.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알았어.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동국형 UTMB 갔다 오고 나면 그때는 UTMB 진짜 그 뒷이야기 그럼 일반 이상한지 해야겠네요. 뒷이야기 좀 보상한지 해드리고 뒷이야기 하시면 그때 이제 다양한 어떤 경험담 같은 것도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장동국 선수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올드트레일 멤버들이 조촐하게 모이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동국이 형이 UTMB 건승을 기원하는 환송이라고 하는 게 맞지? 출정식. 알았어, 출정식을 할 거니까 그때 이제 동국이 형의 모습을 보일 거고 올드트레일의 공식 1호 후원 선수 장동국 선수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UTMB에서도 자 100번 357 일단 다 알자 357 100번이 357입니다. UTMB 코스입니다. 라이브 트레일에서 UTMB에서 357 일단 입력을 해서 같이 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무사하게 완주할 수 있는 트레일러닝의 최대의 가치는 완주. 무사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동국이 형이 UTMB를 다녀온 이후에 다시 한번
정돈된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 트레일러닝은 낭만이다. 낭만은 올레트 승용이 형. 사랑해요? 어. 아, 네, 알죠. 우리 성장 무릇의 항상 옆에서 항상 덕분에 즐겁게 수행을 같이 하는 것 같고 맨날 생각나게 같이 이제 같이 힘들어가는 처지에 그 옆에 있어서 고맙고 항상 활기차게 올드트레일에 대해서 항상 활기찬 그런 지금 마스코트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모습 이어가기 바랍니다. 사실은 동국이 형을 올드 트레일에 이렇게 핵심으로 끌어준 사람이 승용이 형이에요. 우리 처음에 동국이 형 전혀 모를 때도 승용이 형 축하면 와서 맨날 장동국 그래가지고 누구야? 얼굴을 봐야지 뭐 얼굴을 봐야 친밀도가 생기지. 원래 그렇잖아. 친밀도가 안 생기는데 오히려 장동국 그러면은 누군데 그러는데 정말 끊임없이 그 승용이 형이 동국이 형 어필하고 결국은 또 동국이 형님을 올드 트레일의 운영진으로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친밀감을 강화시켜준 연결고리가 된 승용이 형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서 장동국과 성승용을 빼놓을 수가 없는 약간 서수남 하청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조원 형을 올드 트레일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된 승용 형한테도 감사하고 그래서 승용 형 사랑해요. 예, 다시 뵙겠습니다.